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분명 내 얼굴인데 내가 아닌 것 같은 그 기묘한 느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침에 일어나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이것이 정말 내가 원했던 모습일까? 중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고 일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새 나라는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 낯선 감각이야말로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년의 위기가 사실은 기회일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진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가면을 씁니다. 착한 딸의 가면, 헌신적인 어머니의 가면, 능력 있는 직장인의 가면. 이 가면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선택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다 보면 그것이 진짜 얼굴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을 하고 옷을 입으며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입는 것은 단지 옷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시에 사회적 역할이라는 보이지 않는 옷을 입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저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은 그 얼굴들. 우리 모두는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진짜 내면 사이의 간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페르소나와 너무 깊이 동일시될 때 발생합니다. 완벽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항상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압박, 절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진짜 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역할만 남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년 여성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은 더욱 깊습니다.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은 누구인지 물어볼 여유조차 없었던 세월. 그러다 어느 날 아이들이 자라 집을 떠나고 문득 빈 둥지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함.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하는 회의감. 이것은 단순한 우울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때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중년의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여온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성공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 이런 목표들이 분명했고 그것을 향해 달리는 동안에는 의문을 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한가운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문득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뒤돌아봅니다. 내가 달려온 이 길이 정말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려놓은 지도를 따라온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십 년을 투자해온 삶의 방식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중년의 위기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되는 과정입니다. 오래된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해체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감춰왔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 부끄럽다고 느끼는 감정들,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배운 욕구들, 이 모든 것들이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억눌려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분노를 숨겼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두려움을 부정했습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나 자신을 위한 욕망을 죄책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압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사소한 일에 폭발하는 분노, 설명할 수 없는 우울감, 가까운 사람에게 퍼붓는 예민함, 이런 것들은 모두 억눌린 그림자가 표현을 찾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왜 내가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어딘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하기가 두려울 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50대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 완벽한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는 항상 화나 있는 것 같다고 말하더래요.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정작 아이 앞에서는 늘 긴장하고 예민해져 있었다는 것을. 완벽한 어머니라는 페르소나 뒤에 숨겨진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그림자를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그동안 부정해온 나 자신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때로 이기적일 수 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내게도 어두운 감정이 있다. 이런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어둠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나라는 것은 빛과 그림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에 이르면 우리 안에서 조용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목소리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려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바람, 사회의 기준. 하지만 인생의 절반을 지나면서 우리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는 언제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내적 반란은 때로 혼란스러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래된 관계를 재평가하게 되거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봅니다. 갑자기 왜 저러나? 중년의 위기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깨어남입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진짜 나라는 존재가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부릅니다. 남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다운 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나 자신이 될 때 비로소 타인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쓴 채로는 진짜 친밀함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성화의 여정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책 속의 답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결국 진짜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만이 알 수 있는 나만의 진실.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사회의 기대와 충돌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피하지 않고 통과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의 중년 여성들에게 이 여정은 특히 더 도전적입니다.
아직도 많은 곳에서 여성은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압력이 존재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자기 하고 싶은 것 한다고 하면 이기적이라는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이 타인에게도 더 너그럽고 따뜻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을 희생하며 억눌린 감정으로 가득 찬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가, 타인이, 혹은 우리 스스로가 억눌러 왔던 창조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예술적 재능으로 나타납니다.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포기했던 꿈.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공부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배움에 대한 갈증.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로 나타납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소망. 이 에너지들은 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년이라는 시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허영과 경쟁심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나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 더 이상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진짜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 화가 날 때는 화가 난다고 인정하고 슬플 때는 슬프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입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 밑바닥에는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바깥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끝없는 정보의 홍수.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때로는 쉬어도 된다고,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엄격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마치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다정하게 대하는 것. 실수했을 때 질책하는 대신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위로하는 것. 네 번째는 작은 실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장 삶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을 해보는 것.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익숙한 패턴을 조금 바꿔보는 것. 이런 작은 실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 나는 변할 수 있구나. 다르게 살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은 이미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야 시작하네 하며 자책하지 마세요.
각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젊어서 자신을 찾았을 수도 있지만 중년에 찾는 것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경험이라는 풍부한 토양 위에서 피어나는 꽃은 더 깊은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외부의 저항도 있지만 더 강력한 것은 내면의 저항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은 욕구.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비록 그것이 불행한 안정이라 할지라도 익숙한 것이 낯선 것보다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안전은 변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자녀가 자라고 부모님이 나이 들고 우리 자신도 늙어갑니다. 이 변화를 저항하며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차라리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년의 위기를 겪으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와서 바꿔서 뭐 하나? 이미 인생의 절반은 지났는데.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아직도 수십 년입니다. 그 시간을 그저 버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두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과 이기적인 것은 다릅니다. 항공기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만 돌보면 결국 모두가 무너집니다.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은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순종적이고 헌신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자기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 당연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이 변화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진정한 친밀함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의 특정 시기에 필요했던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하고 놓아주는 것도 성장의 일부입니다. 대신 진정한 나와 공명하는 새로운 관계들이 찾아옵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과거의 나 자신에 대한 용서. 그때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며 후회하는 대신 그때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 용서는 과거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선택들이 더 이상 현재의 나를 규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용서도 배웁니다.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 배우자가 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과 화해합니다.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중년의 자기 발견은 또한 죽음과의 화해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중년에 이르면 죽음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옵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하거나 또래의 병을 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처음에는 두렵고 슬프지만 역설적으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진지하게 삽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스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소음과 기대와 역할들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나는 발견하는 것이라기보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쌓여있던 먼지를 닦아내고 가려져 있던 보석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보석은 각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창조성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타인을 돕고 싶은 진실한 욕구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과 교감하는 영적인 감수성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진정한 모습은 각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살 때 우리는 에너지를 느낍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게 되는 그 느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해도 공허하고 피곤하기만 하다면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진정한 나를 살 때 우리는 더 관대해집니다.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은 타인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과 화해한 사람은 타인의 불완전함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발견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혼란과 공허함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잠들어 살 수 없다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이 목소리를 억누르지 마세요. 귀 기울이세요. 변화는 두렵습니다. 익숙한 것을 놓아야 하고 새로운 것을 맞이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두려움 너머에 진짜 삶이 있습니다. 가면 너머에 진짜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내면에서 무엇이 속삭이고 있나요?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그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진짜 집으로 데려가는 나침반입니다. 중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용기를 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는 지혜를 갖추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길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같은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되 같은 진실을 향해서 말입니다.